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LPS 제공하고 있는 신호 처리 함수들 중에서 필터 함수인 버터호스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랩뷰를 이용해서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신호 처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랩뷰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다양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도 다양한 필터들에 대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과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신호 처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은 필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필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양한 필터들 중에서 버터워스 필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냐면요. 이게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UI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오른쪽은 이제 최종 출력 신호를 표시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왼쪽 상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입력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는 뭐냐면 이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사인 패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인파 함수를 생성할 건데요. 저는 이 사인파 함수를 생성할 때 샘플 개수는 1000개의 샘플을 이용을 할 건데 이 1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주파수를 몇 헤르츠로 운영을 할 거냐,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샘플 개수에서 이 사인파의 주기를 몇 주기를 운영할 거냐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5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5주기에 해당하는 사인파 신호를 생성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파를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강제로 노이즈를 첨가할 수도 있고 노이즈를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첨가하기 위한 불리형 컨트롤이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노이즈를 만들었는데 이 노이즈 자체도 로 프리퀀시 성분도 있을 거고 하이 프리퀀시 성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터호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로 패스 필터링을 해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제거하고 순수한 이 사인파 신호에 대한 것만 제가 필터링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버터호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 노이즈를 생성을 하는데 그 노이즈를 이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만 제가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이즈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강제로 노이즈를 만들 겁니다. 근데 그 노이즈의 진폭은 100으로 하겠고요. 샘플 개수는 마찬가지로 1000개의 샘플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하겠다고 하면은 버터호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드를 하이패스 모드로 하고 마찬가지로 샘플 개수는 1000개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낮은 컷오프 프리퀀시를 제가 150Hz로 설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성분이 균일한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전 대역에 이제 노이즈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150Hz 이상에 해당하는 노이즈만 이 버터호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필터링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 노이즈가 이 사인 패턴에서 만든 저주파 사인 주파수와 그 다음에 고주파 화이트 노이즈가 더해져서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 로패스 필터라고 하는 불리형 컨트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버터호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로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고주파 노이즈가 첨가되어 있었는데 그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한 로 프리퀀시에 내가 원하는 신호만 필터링을 해서 출력으로 나가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브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웨이브폼 파일을 웨이브폼 포맷으로 만들어서 이 X축에 대해서 시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개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헤르츠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어떻게 이제 신호가 출력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출력으로 내보내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이 버터호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필터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사용자 루프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불리언 컨트롤에 따라서 오퍼레이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옵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노이즈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강제로 이 그래프 그러니까 신호 인디케이터의 Y축에 최대 최소값을 스케일링을 맞춰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노이즈가 첨가가 된다 그러면은 노이즈 성분은 아까 진폭이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50 범위 안에서 신호를 표현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물음표 값이 참이 되면 이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운영하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노이즈가 참 거짓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마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했었나? 그래서 이제 이 진폭을 너무 또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신호 성분은 작기 때문에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 이벤트 루프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어떤 조건을 선택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신호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Y축의 스케일링을 매뉴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시스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코드를 이제 제로 베이스로 코딩을 하지 않겠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 대해서만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제가 사전에 미리 프론트 패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이벤트 루프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노이즈 물음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호 인디케이터에 대한 자, Y축 스케일의 최대 최소값이 이렇게 150 마이너스 150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하고 로우패스 필터의 불리언 컨트롤이 자, 이네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돼 있고 얘는 이제 디세이블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로우패스 필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 스케일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고 체크 해제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50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노이즈 선택하면은 두 개 이네이블 됐고 예를 들어서 자, 스케일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로우패스 필터 불리언 값을 선택을 하면은 스케일이 Y축 스케일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되고 체크 해제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50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해야 될 코드를 좀 미리 옆에 좀 표시해 놓고요. 자, 보기에 함수 팔레트 일단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게요.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라벨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기능 수행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우선적으로 신호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호 처리 부분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신호를 생성할 겁니다. 사인 패턴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신호 생성에 가보시면은 함수가 또 많은데요. 이 중에 사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를 가져오겠고요. 자, 사인 패턴이라고 하겠고, 자, 사인 패턴의 입력으로 자,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굵은 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도 출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사이클하고 이 샘플 개수만 입력을 인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샘플 개수는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저는 1000개로 하겠고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128개거든요. 근데 저는 1000개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정보를 인가를 해주겠습니다. 주파수는 자, 저는 여기 사이클에 입력을 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최대한 면적을 적게 차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노이즈를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노이즈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에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하나 만들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프로그램 카테고리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이즈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자, 노이즈 값이 참이면 자, 노이즈 값이 이거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노이즈 값이 참이면 일단 사인 패턴 입력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화이트 노이즈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신호 처리에 가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노이즈 성분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균일한 화이트 노이즈도 만들 수 있고 가우스 화이트 노이즈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균일한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겠고요. 자,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샘플 개수는 동일하게 1000개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진폭 정보도 자, 인가해 주겠습니다. 진폭은 100으로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100으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균일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노이즈 성분이 이거 같은 경우 전대역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자,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자, 고주파 노이즈만 만들 거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 이용하신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사로 하이패스 필터 물음표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버터우스 필터를 쓸 겁니다. 자, 이 노이즈 성분에 대해서 하이패스 필터를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자, 이번엔 신호 처리 부분에 필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필터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실습하기 위한 버터우스 필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버터우스 필터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굵은 글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력으로 별도로 입력을 인가하지 않으셔도 이 필터 자체 함수를 불러왔을 때 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거 불러오신 다음에 자, 입력으로 자, 1차원별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실습에서처럼 자, 모드를 필터 타입에 대해서 저는 하이패스 필터를 할 겁니다. 자, 노이즈 성분을 하이패스 노이즈 성분만 제가 실제 사인 신호에 고주파 노이즈만 제가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는 자, 샘플 개수 1000으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높은 컷오프하고 낮은 컷오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할 때 이제 로우하고 하이 이제 필터링을 하기 위한 컷오프 프리퀀시를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자, 낮은 컷오프 프리퀀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150으로 하겠습니다. 150Hz가 되겠고요. 자, 차수는 자, 5차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차수는 높을수록 이제 성능이 더 필터의 성능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버터워스 필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신호를 출력으로 내보내겠고, 만약에 이 하이패스 필터가 불리언 값이 거짓이면 그냥 원래 자, 전대역 노이즈가 출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호를 서메이션 하기 위해서 자, 숫자형에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더하기 함수의 입력으로 원래 신호를 인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노이즈 성분도 여기에 더해줍니다. 자, 참고로 이 더하기 함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입력으로 원소를 더할 수도 있고 배열도 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노이즈 물음표라고 하는 값이 거짓이면 원래 데이터가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거짓인 경우는 원래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뒤에서는 뭐 할 거냐면 자, 사인 신호에 이제 노이즈 성분을 제가 첨가시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주파 노이즈를 첨가했기 때문에 자, 다시 출력단에서는 이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로패스 필터라고 하는 자, 로패스 필터 물음표 값을 또 체크하겠죠. 그래서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 노이즈를 필터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 케이스 구조로 넣어 주시고 케이스 구조 입력 선택자에 자 LPF 물음표를 넣어 주시고요. 자 로패스 필터링을 하겠다 그러면은 자 마찬가지로 버터우스 필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버터우스 필터를 제가 복사할게요.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입력으로 입력값 인가해 주시고 자 로패스 필터로 하겠습니다. 필터 타입은 생성의 상수 자 로패스 필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샘플링 주파수는 동일하게 1000개 샘플이니까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컷업 프리퀀시는 제가 가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낮은 컷업 프리퀀시에서 자 미리 만들어 놓은 자 컨트롤 값을 이용을 하겠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낮은 컷업 프리퀀시에 인가해 주시고 차수는 마찬가지로 5차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출력값을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로패스 필터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나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값을 이 웨이브폼 그래프에 제가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웨이브폼 그래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X축을 시간 정보로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폼의 카테고리 가보시면은 웨이브폼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Y 값으로는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자 마우스로 내려보시게 되면은 자 속성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DT 정보도 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T 정보를 인가할 거고요. DT 정보는 어떻게 되냐 자 주파수 여기 샘플 개수죠. 샘플 개수를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샘플 개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숫자에 보시게 되면 역수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그래서 자 1000을 자 역수 취한 값을 이제 DT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CPU 버든을 줄이기 위해서 자 강제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00ms의 어떤 지연을 강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는 이 exit 물음표를 쓰겠습니다. 참고로 exit 물음표는 뭐냐면 자 이 사용자 이벤트 루프에 가보시게 되면 이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근데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렛치입니다. 그래서 렛치 같은 경우는 로컬 변수를 만드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로컬 변수로 아래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exit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값이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 기능 수행 루프도 이제 정지가 되겠고 자 정지한 다음에는 다시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이 exit 버튼 값을 다시 거짓으로 해줘야 되겠죠.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xit 물음표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컬 변수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킨 다음에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자 원본 이제 사인 파일에 지금 화이트 노이즈가 가미돼서 지금 출력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근데 이때 보면은 여기에 실린 이제 노이즈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폭이 자 10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성분으로 따지면은 지금 150Hz 이상이 되는 주파수 성분만 이제 노이즈로 섞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뒷단에서 버터우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로패스 필터링 하기 전 신호고요. 자 여기서 로패스 필터링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래 신호만 복원이 돼서 출력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컷업 프리퀀시를 제가 20Hz 이하의 신호만 이제 그 필터링 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주파수가 5Hz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조금씩 낮춰 볼까요? 자
예, 이렇게 낮추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점점 올라가시게 되면은 신호에 이렇게 노이즈가 실리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필터 중에 하나인 이제 버터워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자, 원래 이제 사인파 신호의 화이트 노이즈, 이제 고주파 신호의 화이트 노이즈를 이제 버터워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첨가시키고 그 다음 다시 출력단에서 다시 로패스 필터링 해서 버터워스 필터링 이용을 해서 로패스 필터링 해서 원래 신호인 자 5Hz의 사인파 신호만 필터링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